먼저 이제 실패한 개혁의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패.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중국 청나라 때 있었던 양무운동인 것 같아요. 양무 뻘짓이라고 하죠, 저는요. 양무 뻘짓입니까? 네. 네.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양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서양의 업무라는 것인데 이제 중국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도 서구 열강에 당할 바에는 우리도 서구 열강이 되자.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의 기본 골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1, 2차 아편 전쟁에 불쌍해요, 솔직히 청나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편 전쟁을요, 특히 1차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와 청나라 정부가 싸운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싸운 거예요. 아, 민간 기업하고 물론 동인도 회사의 뒤에 이제 영국 정부와 영국 의회가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총대 메고 싸운 건 동인도 회사거든요. 회사와 싸워서 청나라가 진 거예요. 야, 정말 치욕적이네요. 치욕적이죠. 게다가 각 닝뽀라든지 상해 개방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을 할양해 준 거, 많은 분들이 할양은 식민지냐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니까요. 할양은 주는 거예요. 아, 그냥 가져라. 홍콩은 그냥 그때부터 영국 땅이에요. 식민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썬킴 또 저거 거짓말하네. 그럼 97년도에 홍콩 반환은 뭐냐? 예. 여러분 홍콩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예. 여러분 가세요. 경향TV, 경향신문에서 출장 좀 보내주고 하시라니까요. 홍콩 현지에서 홍콩 역사에 대해서. 하여간 홍콩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섬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센츄럴이 있는, 그다음에 침사추이와 몽콕이 있는 구룡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구룡반도 위에 올라가면 신계라고 뉴 테리토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룡반도와 홍콩섬은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영국 땅이에요.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신계, 뉴 테리토리는 99년 동안 조차를 해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99년이 딱 되는 해가 1997년도였어요. 여기에 당시 영국 정부와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나름 딜을 한 거죠. 어차피 신계 지역을 우리 중국에게 반환을 하는데 지금 20세기에 무슨 식민지냐. 영국 너도 가오가 안 있는데 어울린다. 네. 안 어울리는데 어차피 본국도 지금 지금 통치하기 힘들지 않냐. 이번 기회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원래 영국 땅이지만 홍콩과 구룡반도도 패키지로 1+2로 넘겨달라 해서 홍콩이 넘어가요. 아, 그런 거였군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천 년 동안 나름대로 천조국이에요. 천자의 나라였는데 한 나라한테 진 거잖아요. 그것도 영토까지 뺏기면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메이지 유신과 일단은 시작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서구 열강에게 배울 건 배워가지고 우리도 개혁을 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서양의 사무를 추진한다 해서 양무 운동인데 네. 이게 그 메이지 유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제가 일본 정말 좋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메이지 유신은 인정해요. 국가를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놨다 다 바꿔버렸어요. 아,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밑부터 정말 김종국의 노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지도 체제까지, 권력 체계까지. 하지만 당시에 서태후 등등등 집권층은 이번 개혁은 하긴 하는데 우리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 권력층은 노타치, 밑에만 바꾸자가 된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그 기차를 도입을 해왔거든요. 양무운동 때. 네. 더 이상 우리 달구지 타고 다니지 말고 서양식처럼 삐삐삐 우리 토마스 타고 다니자 해서 기차 철도를 넣고 기차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천지신명이 노하신다고. 아, 지지퍼벅 이게 뭔 소리냐. 그 소리 듣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야 무슨 헛소리냐고, 이런 미신이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민심 돌아선다고. 그렇지, 우리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좋다. 전통을 지키려고 저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앞에 있는 증기기관차 떼버리고 기차를 말이 끌어라.
이거로 게임 끝난 아 거예요. 진짜예요? 아, 기차를 말이 끌어요? 기차를 말이 끌었다니까요. 이거는 양무운동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의 탈을 쓴 뻘짓이죠. 야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양모운동 때 그 표방을 했던 게 네. 중체 서용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그럴싸한 게 네. 중국의 본질은 지키면서 뭔가 서양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한 그거라니까요. 중국의 본질을 지키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투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양복 다 입고 그러니까 일본 것을 다 버리자. 당시 이제 이 양무운동을 실시했던 청나라 기득권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을 다 영국이나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얘네들이 돌아왔는데 양복을 입고 와요. 입고 온 다음에 갑자기 교회를 다녀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쟤들 기술 배워라고 보내놨더니 서양 귀신을 믿고 돌아오네. 이것 때문에 전 유럽에 걸쳐 파견됐던 유학생들을 다 소환해 버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발을 했죠. 머리 자르고 양복 입고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당시 메이지 신정부가 딱 봤을 때 모든 거를 다 서양화를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뭘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년 있다 뵈야 되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체격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서양의 네. 폼을 못 따라가니까 그 일본은 1200년 동안 육식 금지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덩치가 작아져 가지고 아무리 뭐 머리를 하이칼라를 하고 양복을 입혀봤자 이게 덩치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77년에 당시 이제 일본의 메이지 일왕이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고기 먹어라. 그 고기 금지 철폐령을 내려버려요. 안 먹으니까 1200년 동안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별의별 이제 그 잔머리 굴력이 나온 것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야키, 돈가스 뭐 등등등이거든요. 변종으로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00년 동안의 전통도 없애면서까지 과격하게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서양인이 되겠다라고 한 반면에 청나라는 됐고 중국의 본질은 지키고 껍질만 겉모습만 바꾸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그 서용이라고 실제로 신식 무기 같은 건 가져왔으니까 뭔가 이 제국들과 싸우거나 일본과 싸울 때 대등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한 겁니까? 그때 이제 양무운동 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북양함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해군 기지가 웨이하이에 있거든요. 산동반도에 있었죠. 근데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개혁의 목적이 진짜 개혁이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으쌰으쌰 전국적인 지식도 받고. 근데 개혁이 나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용을 해먹으면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북양함대 얘기인데 네. 북양함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제 군함도 사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포탄들 그다음에 그 훈련 비용을 중간에서 횡령하고 내 주먹에 넣고 그래가지고 이 북양함대 그러니까 양무운동의 실패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해군 육성의 실패의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면 청일전쟁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예. 갑오전쟁이요. 그 많은 분들이 청일전쟁을 이제 그 청나라와 일본에서 치룬 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우리 땅에서 치러진 전쟁이죠.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둘 다 해전으로 시작해서 해전으로 끝나요. 청일전쟁은 충청도 앞바다에 있는 풍도 앞바다에 있던 청나라 배를 일본이 선빵 날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뭐냐면은 일본 함대가 삥 돌아가지고 산동반도의 웨이하이까지 가서 거기에 북양함대 사령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비등비등했어요. 일본 함대와 청나라 북양함대. 근데 결정적으로 쏠 폭탄이 없었어요. 이건 야사가 아니라 실화예요. 포탄이 없다. 포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쏴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넣고 쐈어요. 퍽. 곧 막힐 것 같은데요, 보니까 쏘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웨이하이 당시 청나라 해군 사령부에 있던 전함들이 다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시면요. 수장됐던 배들을 그대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는 청일전쟁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갑오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갑오전쟁. 갑오년이었기 네. 때문에 잊지 말자 갑오년 전쟁이라고 해서 그 깔아앉았던 배를 인양해서
전시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 전적지화 시켜가지고 해놨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혁을 편법으로 이용하면 100% 실패한다. 야, 그 말 들으니까 사실 소리 좀 끼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개혁파들이 메이지 유신을 많이 성공한 개혁을 표방을 해가지고 네.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건 또 묘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3일천하죠. 네.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도 1884년 12월 종로 조계사 앞에 있는 우정천국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단 이건 인정해요. 그 주역인 뭐 김옥균, 뭐 박영효, 홍영식 등등등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였거든요. 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층위에 김옥균은 안동 김씨예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기득권을 완벽하게 버렸구나. 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홍영식은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 사위였습니다. 다 모여. 서재필 당시에 과거 급제한 신진 엘리트의 리더였어요. 와.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 이제 그 구식군대가 밥 달라고 했는데 고종이 이제 청나라에서 병력을 빌려가지고 무력 진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많은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조선을 내정 간섭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우리가 너희 군란 진압해줬으니까 해. 내 말 들으라 해. 그때 실질적으로 청나라군을 이끌었던 위안스카이 는 흙이 묻은 신발 신고 그대로 고종이 있는 처소에 들어가서 나 왔다 해. 정말로 무례했네요. 네. 무례하죠. 아나 무인 극치였죠. 그때 위안스카이가 20대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뭐 우리가 4대를 한 건 맞는데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접수를 하려고 해? 안 되겠다. 청나라 물러나라. 급진개혁파 방금 말씀드린 김옥균 등등등 그리고 온건개혁파가 누구였냐면 이제 민씨 집안 그 이제 명성황후 라인이죠. 네, 외척. 네. 외척이죠. 야야야 그렇게 급진개혁하면 우리 망한다고. 청나라 양무운동 봐봐. 저렇게 나이스하게 권력을 지키면서 우리 겉모습 먼저 바꿔보자. 온건개혁파. 서로 싸우는데 정말 피 튀기게 싸웁니다. 전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이 급진개혁파의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정치를 해야 돼요. 이쪽 내 반대파라고 하더라도 이런 꼴강이 방송에 안 나가니까 이런 뭐야 이런 네네. 물러가라 잡귀야 이러면은 될 협상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 개혁 주도파 같은 경우는 너희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다. 매국노들이다. 그리고 이쪽 온건개혁파는 이 김옥균 쪽으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제 일본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일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싸우는 진짜 치열하게 싸워요. 그 내부에서요. 네.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그때 이제 김옥균이 이제 부릅니다. 개혁을 진짜 하려고요. 와 금수저들 모여. 우리 한번 쿠데타 한번 일으키자. 안 되겠다. 싹 이 기회에 이 기회 정리가 막 이 기회 싹 날려버리자. 근데 우리 목숨 걸어야 된다.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 목숨까지 다 걸어야 돼. 이건 역적이잖아요. 역모니까. 콜 했더니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그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 목숨 걸어보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총국 그 이제 그 오프닝 데이 때 급습을 하죠. 그런데 메이지 유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급진 개혁파가 메이지 유신을 좀 따라한다고 모방한 거죠. 모방을 네. 했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메이지 유신은 이미 전국적으로 하급 사무라이들을 다 자기 품으로 아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국적인 여론을 다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상태였어요. 전국적인 지지요. 게다가 이미 시스템화가 다 있었고 했는데 급진개혁파 김옥균 등등등은 너무 일본 말만 믿었고 국제 정세를 못 읽었어요 지금요. 아 전반적으로 실패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1884년이거든요. 1884년은 청푸 전쟁이 일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놓고 청나라와 이제 프랑스가 그 전쟁을 벌인 때였는데 베트남에서 SOC를 치니까
당시 조선에 있던 위안스카이가 그 SOS를 듣고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1,500명을 떼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걸 이제 김옥균이 오판을 한 거예요. 아, 1,500명이 가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음. 청나라의 실질적인 군대가 빠졌다. 당시 일본의 다케조의 공사는 140명을 대준다고 했거든요. 아니 140명이 1,500이 나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죠. 그리고 위안스카이라는 인물과 청나라 조정을 물러봤어요. 이 김옥균이요. 당시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1814년 이전에 일본과 이 당시 청나라가 오키나와를 두고 싸우면서 일본 당시 군이 대만에 상륙한 일도 있었거든요. 위안스카이가 판단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다고 해서 청프 전쟁의 판도가 바뀔 건 아니다. 1,500명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오키나와와 대만을 우리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은 잃으면 안 된다. 아, 그랬군요. 베트남을 가고 있던 청군 유턴 해서 다시 돌아와요. 욕절로 돼버린 거 다시. 이 네. 국제 정세를 김옥균이 못 읽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갑신정변 나름 나이스한 개혁이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개혁이 다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기자님도 월급 많이 받으시면 좋죠. 아, 좋죠, 당연히. 네. 저도 출연료 많이 나오면 좋거든요. 저는 적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왜 하세요 이거?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당시 국내 금수저도 아니고 네. 다이아몬드 계급이 개혁이나 쿠데타를 꿈꿨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분들이 제가 몇몇을 정확히는 다는 모르지만 네. 나중에 보면 각지에서 독립운동하시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일단 김옥균 등등등은 이제 일본의 도움으로 재물포를 통해서 일본으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뭘 믿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망 안 갑니다. 도망 안 가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전직 영의정이다.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냐?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이 부하들 걱정하지 마. 내가 커버해주겠다. 웬걸 위안스카이의 청군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난도질을 해버려요. 싹 다. 싹 다. 야, 그런 상황이 됐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개혁 조항이라고 쭉 쓰거든요. 일단 1번이 너무너무 전 감동적이에요. 어떤 거죠? 감동적이라기보단 머리를 잘 썼어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서부터 데려오자. 흥선대원군 입장은 개혁파 김옥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적이에요? 네. 근데 정적을 데려오자 당시에 이 갑신정변 주도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넌 정적을 데려오려고 하냐. 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흥선대원군은. 딱 김옥균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청나라 물러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국왕의 아버지지 않냐. 국왕의 아버지가 외국에 끌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주 하려는 자세냐. 내가 안동 김씨다고. 내가 흥선대원군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멀리 보자. 내가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틀 개혁을 위해서는 정적을 일단 데려오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득권층 기득권 빼앗고 그다음에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평등권을 그때 1884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백성 민자가 굉장히 천한 글자거든요. 군주가 다스려야 될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미천한 존재가 백성 민자인데 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혁명을 떠나가지고 그게 가능한가를 김옥균 등등등은 이미 조항에 넣었어요. 백성들을 평등하게 하자. 그랬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빠뜨렸어요. 토지개혁. 토지개혁을 해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준다 하면 모든 민심이 야 우리 젊은 저 금수저 우리 한번 밀어주자. 역시 네. 가자 김옥균 할 건데 그걸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빼앗자 때문에 양반으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토지 개혁을 안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모든 전국의 지지를 다 못 받아서 실패를 했어요. 아, 결국은 외세의 동의도 동의인데 내부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실패한 거네, 쉽게 얘기하면. 저는 네. 모든 혁명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은 이제 그 토지 개혁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실은 민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 지반을 받아가지고 뭔가 바꾸는 역할이 중요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비했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예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뭐 일례로 뭐 다른 예지만 장개석이 1949년부터 87년까지 세계 최장 계엄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백색 테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공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잡아가지고 다 테러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개석은 대만에 들어가서 토지 개혁을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먹사니즘이 좀 씁쓸한 게 뭐냐면 당시에 그 대만 민중들도 뭐 정부에서 뭐 그 우익 테러를 해도 됐고 계엄을 때려도 좋고 뭐 우리가 내 땅이 있는데 뭐 내가 돈 번다고 하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오. 그걸 장개석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거예요.